2016 TBS 설날 교통특집 방송 배칠수 전영미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저기서 설 인사 많이들 받으시고 해보셨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분께 직접 받아보신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러시겠죠. 예. 근데 우리 작년에도 받았었잖아요. 저희는 뭐 좀 받았습니다. 이렇게 2년 연속으로 또 이렇게 저희한테. 특혜인가? 올해도 참 구호고쇼를 찾아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저 소개를 드릴게요. 박원순 서울시장님입니다. 네, 시장바이거든요. 뭐라는 거예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제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거든요. 연습 좀 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오신다고. 이 정도면 이제 가짜가 얼마나 가짜. 안 그렇습니까, 진짜 시장님? 예, 그러네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네요. 네, 그거 비싸거든요. 네, 자, 뭘. 저희 오늘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진짜 박원순 시장님께서 올해도 저희 구호고쇼를 또 TBS를 찾아주셨는데 일단 우리 시민들께 또 청취자분들께 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교통방송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벌써 기성길에 오르신 분도 계시고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요. 고향에 또 못 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이 방송 들으시고 조금 또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은 제가 잘 챙기고 있을 테니까 모두들 잘 다녀오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방송 들어가기 전에 예, 저희끼리 좀 시장님 얘기 어디 나누는데 가시나요? 그랬더니 아유 서울을 지켜야죠. 네. 저는 안 돼. 저는 안 되는 건가요? 지켜야죠. 이렇게 해야지. 네, 이렇게. 자, 그나저나 저희가 이제 아까도 미리 예고를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은 시장님께 저희가 대신해서 질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실 때 좀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제가 오늘 그러려고 왔는데. 그러시죠. 네. 그러기 전에 그럼 뭐 저희도 여기 또 마포 구민도 있고 그래서 질문 하나 직접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네. 시장님이 여러분들 들으시면 웃으실 수 있는데 예. 차에 그 스파이더맨 가면을 갖고 다닌다는 제가 제보를 들었어요. 제가 지금요. 예. 왜 갖고 다녀요? 아니 왜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지치고 그럴 때 좀 깜짝 쇼를 한번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제가 엘리베이터 딱 타면 우리 직원들이요. 시장님 하고 와서 이렇게 좀 같이 타줘야 되는데 딱 보고 하고 그냥 그러죠. 나가요. 도망을 가요. 그래서 좀 뭘 재밌게 해줄 방법이 없냐.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가면들 다 좀 사다 놔라. 그래서 차 안에 가득 있는데 아직도 자꾸 말려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오늘 그런 거 하면 수고이시지. 좋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좋기도 하겠고 또 그걸 말리시는 분들 심정도 100분 이해가 갑니다. 네. 예, 왜 그럴까요? 그거 솔직히 쓰고 그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한번 정말 방송 조금 좀 지루하다 싶을 때 한번 딱 써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갖고 올라오시라 그랬나 지금? 지금도 차에 있으세요? 아니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자 가면도 있고. 그 뭘 원하세요? 그거를 하여간 앞으로 진짜 사용하실 때는 지금 얘기한 거 말고 전혀 다른 걸 또 실제로 그것도 좋은 생각이십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상 외로. 우리 저 TBS 대표님도 몇 개 좀 갖고 계시면 좋을 텐데. 근데 저분은 표가 나요. 저분은 신체 비례가 특이해요. 그래서 저분은 표가 나니까. 지금 쓰신 건가요? 혹시? 그건 아니신 거예요. 오랜 기간 착용한 걸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저희가요. TBS TV와 동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앞에 카메라가 많이 있어요. 오늘은 많이 어색하네요, 저희가. 그러네요, 진짜. 참 이 상황에서 자연스러우신 분은 시장님밖에 안 계세요. 굉장히 저희는 불편하고 그런데 자, 지금 어쨌거나 저희는 직접 앉은 자리에 질문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질문은 이제 받겠습니다. 그렇죠. 또 설 준비하고 계신 청취자분들, 또 출발하신 분들, 또 출발은 못 하셨지만 지금 또 일하고 계신 분들,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께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장문과 사진 전송하면 100원 되고요. 카카오톡 메신저는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카카오톡은 무료라고 말씀드렸고요. 들어온 거 하나 그럼 문자가 막 시작 전부터 올라와 가지고요. 3694님. 박원순 시장님, 교통방송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뭐예요? 바로 이 프로그램이죠. 그 질문이 있었어요. 역시 배치수 전영미의 구호고쇼인가요? 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거는 바로 배치수 씨가 나 자꾸 흉내낸다 그래서 어떻게 잘 내고 있나 한번. 오늘 좀 잠깐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뭐 진짜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TV는 이게 이제 제가 늘 켜놓고 있어요, 그냥 시장실에. 그래서 주로 수도권, 특히 서울 뉴스를 많이 방송해 주시니까 저희 TBS 생활 속의 뉴스를. TBS TV 늘 틀어놓고 계시다는 그럼요. 얘기죠. 잘하셔요. TBS TV 애청자입니다. 최고 애청자. 자, 다음 질문. 그리고 어릴 때 시장님 저 세뱃돈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받으시면 어디에 쓰셨는지
또 어머니께 다 빼앗기셨는지 궁금하시다. 네, 첫날 며칠은 갖고 있죠. 그러다 결국은 뺏기죠. 뭐 그 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왕눈깔 사탕, 뭐 이런 거 하나 해봐야 뭐 얼마 안 하잖아요. 그거 하나면 됐죠. 하루 종일 안 닳는 거. 작년에는 그렇게 며칠 갖고 있다가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듬해 다음에는 어떻게 그래도 노하우가 생기셨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 애가 제가 재정 관리가 철두철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 그리고 바로바로 즉각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 안 되고 뭐 큰 회사 하나 차렸죠. 자, 2803님의 문자로 또 바로 질문 드려봅니다. 시장님 존경합니다. 시장님만 보면 참 서울에 살고 싶으나 이게 좀 중요하네 또. 집값이 너무 비싸요. 시장님 그건 그렇고 설날 세뱃돈 줄 적에 고민돼서 그러는데요. 초, 중, 고 대학생 각각 얼마씩 주는 게 적당할까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 초, 중, 고. 선생님 잠깐만.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넘어가지 마. 집값 비싸다는 얘기부터 답변하셔야죠. 이게 청문회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지금 서울의 인구가 계속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1,000만 명 선이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핵심은 주거 문제죠. 그렇죠. 주거 대란 이런 말까지 쓰잖아요. 그래서 뭐 서울시로서 최선은 다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8만 호 공공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한다든지 특히 이제 그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리츠 방식으로 한 2만 호를 더 공급하겠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뭐 이런 일자리도 문제니까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도전숙이라고. 그러니까 위에는 잠자는 곳이고 밑에는 그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뭐 이런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는 있는데 뭐 아직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뛰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수도인들 이런 문제를 안 안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을. 또 여러모로 또 다 같이 협조가 또 이루어져야 그리고 또 되고. 문제는 이제 이게 임대료가 뭐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정 임대료 선에서 이렇게 좀 묶을 수 있는 좀 상한선을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사실 좀 있어야 되는데 뉴욕의 경우는 뉴욕 시장이 그런 걸 했더라고요. 근데 서울시장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게 협의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인 게 그게 또 갑자기 다른 쪽에 시설을 가질 수 있거든요. 갑자기 강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자, 어쨌거나 그건 그렇고 합정은 적합한, 적정한 그렇죠. 이런 걸 상한선이 뉴욕 경우에는 아예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논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한 그 상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거죠. 그 요새가 어떤 세상인데 시장이 마음껏 막 그냥 묶어버려요. 그건 안 되죠. 자, 어쨌거나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또 해나가다 보면은 우회적으로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제가 계약할 때 좀 상한선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 전세 사니까 12월 말에 너무 올려가지고 그냥. 그 질문에 또 두 번째 질문은 대답을 해주셔야죠. 초중고 대학생 적정선. 그거 힘드네. 제가 지금 이제 아직 손자가 사실 태어날 상황이긴 한데 아직 없어가지고. 최근에 그렇게 좁아지는 않았네. 그래도 시장님이시라면 지금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글쎄 뭐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는 한 10,000원. 똑같죠. 그다음에 뭐 고등학생은 조금 더 줘야 되겠죠. 한 3만 원. 3만 원. 대학생은 그래도 한 10만 원은 줘야 좀 되지 않을까요? 똑같이 생각. 제가 제가 13,000원, 10만 원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거보다도 일단 이따 방송 끝나고 바로 세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시장님께. 큰일 났네. 준비를 안 해봤네. 어쩌자는 얘기예요 지금. 대학생을 몇 번이 됐어도 그러면 20만 원 이상 거둬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서울시 직원 한 명 중매를 또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중매 그거 중요하네요. 문자가 올라왔어요. 저 시집 좀 보내라고. 아니 근데 이 교통방송 시청률이 그렇게 높은데 남자들이 줄을 안 서요? 이유가 있겠죠. 이거 보세요. 이유라니. 자, 이렇게 해서 제 트위터에도 좀 올려드릴게요. 올려주세요. 좀 이따 사진 찍어가지고. 결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문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고 있고 계속해서 받고는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얘기로 좀 넘어가 봅니다. 지난번에 그 TBS 공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참 망언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것도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요거군요. 지난번 TBS 공개 방송 때 김수현한테 안 밀린다. 무슨 그게 왜 망언입니까? 그 명언인가요? 아니 사진에 한번 가서 보세요. 아니 이제 그 김수현 씨가 서울시 관광 홍보대사예요. 그래서 제가 위촉장을 주느라고 그 동대문 DDP 앞에서 했는데 저는 사실은 꿀렸죠 많이 여러 측면에서. 아니 그런데 그 사진을 본 이 네티즌들이 박 시장님 김수현한테 안 밀리네요. 그러더라고요. 막 헷갈린다. 그러니까 얼굴의 내용이 아니고
얼굴의 크기가 제가 얼굴이 작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얘기였어요? 네. 그걸로 이래서 이 사람 말은 끝까지 정확히 다 그럼 들어야 됩니다. 그거 자꾸 오해를 사람들이 해. 그거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밀리지 않습니다. 예. 네. 근데 얼굴의 크기도 요새 사람들이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죠? 보세요. 네. 네. 아니 이게 저 네. 셀카 막 찍다 보면 네. 자기 얼굴이 자꾸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자꾸 돌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급 질문인데 네. 시장님께서도 셀카를 찍으시나요? 제가 셀카 전문입니다. 네. 그 셀카 네. 전문인 아니 이번에 이따 제가 질문 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네. 셀카 전문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그러세요? 기자의 기자. 시장님. 각도 맞추시면서 그럼요. 조명과. 예. 자,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남자 어떤 스타일인지 아십니까? 바로 쿵남 요리하는 남자입니다. 네. 시장님 트위터를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그 앞치마를 앞치마? 두르고 계시던데 평소 집에서 음식 좀 하십니까? 아니면 하시는 척만 하시는 그날만. 그날만. 그날만 하신 건가요? 그 세팅이죠. 예, 네. 예. 정확히 세팅은 말씀. 전혀 아니고 네. 그날 이제 1월 1일이었는데 제가 어디 외부에 갔다가 딱 들어오니까 저녁을 해 먹어야 되는데 예.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당연히 해줄 줄 알았죠. 그런데 딱 보니까 그 떡국을 먹고 남은 저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불현듯 김치찌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걸 이용해서. 예,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네. 정말 했더니 그날 제가 정말 오랜만에 우리 아내한테서 칭찬을 엄청 받았습니다. 오. 그래서 다시 자신감을 회복했어요. 정말로요? 왜냐면 요리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네. 외국에 있을 때는 제가 네. 혼자 그때 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 혼자 했는데 네. 그때는 사실 그 제법 하다 보니까요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써볼까 요리에 관한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말리고는 싶은데 예. 워낙에 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어쨌든 개인적으로 좀 원순 씨 말리고 표 싶습니다. 밥과 김치찌개가 아주 칭찬을 들어 마땅한 맛을 냈다. 이제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거죠. 그건 저 다음에 확인해 보세요. 예, 그거는 뭐 앞으로도 뭐 추석도 있고 다음 설도 있으니까요. 그럼요, 저희가 또 그럼요. 정리해서 다시 또 질문 추석 드리겠습니다. 때 뭐 김치찌개를 갖고 오셔도 되고. 네, 자 시장님을 모시고 설에 또 관련돼서 뭐 이런 뭐 시민들과 관련돼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바쁜데요. 자 이번에 그 연휴가 길어서 기차표 예매가 되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네. 대국민 저 무슨 티켓팅 티켓팅. 난리 뭐 예, 이래가지고 예. 기차표 예매가 무슨 뭐 아이들 콘서트 그 표 구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 예. 어려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아직도 사실 그 표를 못 네, 구해가지고 네.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네. 어떻게 방법이 좀 없을까요? 그래서 그거 참 큰 문제네요. 네. 고향 가는 게 그렇게 전쟁처럼 되면 안 되죠. 안 그래도 그런 암표 등장하고 그랬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공정하게 실수요자한테 가야 되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 연휴 기간이 좀 이번에 저 설 연휴도 있고 사실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주말 네. 합치면 9일이에요. 그 네. 징검다리 휴가. 네네. 서울시는 우리 공무원들 가능하면 그것도 이용해서 가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고속버스, 시외버스 운행 횟수를 과거보다는 많이 늘리긴 했답니다. 네, 뭐 네. 1349에 늘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 교통편을 아직도 못 구하신 분이 계시다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터미널에 연락을 해보시면 네네. 지금 또 새롭게 이렇게 표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뭐 규성길뿐만 아니라 저희들로서는 사실 귀경길도 챙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요. 예, 갑자기 오고 가는 몰리시면 길. 또 네. 이게 힘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월 8일, 네. 9일은요 네. 이틀간은 지하철 버스 운행 시간을 새벽까지, 네. 새벽 2시까지 2시까지. 아. 연장 운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오셔도 되겠고요. 특히 기차역 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버스도 막차가 2시까지 있으니까 네. 요거 잘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서울은 제가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안심은 팍 넣고 잘 그러니까 다녀오십시오. 8일, 9일 양 이틀간은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도 네. 그렇고 새벽 2시까지 그렇습니다. 예, 운행이 된다는 저 거죠. 지하철역에서 새벽 2시에 내리면 네, 그때 출발하는 버스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예, 그거까지. 그러니까 참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분들이지만은 현장 뛰시는 우리 기사님들 또 많은 분들이 그렇죠. 고생을 해주시는 우리 거죠. 저 네. 뭐 지하철 또 운행하고 버스 버스 운전 기사 운행하시고, 아저씨들 그 동안에 또 고생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요. 네. 늘 감사합니다. 저는. 예. 그런 네. 분들의 하여튼 뭐 노고 덕에 또 올 설도 잘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또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자, 네. 아까 그 질문 드린다고 그랬죠? 제가 저 시장님 SNS 팬입니다, 사실. 네, 조용한 네. 팬인데 보면은 늦은 새벽까지도 팔로워들 질문에 다 답을 해주세요. 아 이게 진짜 안 주무시나 안 근데 주무세요? 근데 오타가 진짜 많아요. 오탈자가 오타 없으면 이상해요. 누가 대필했나 싶어. 왜 그러신 거예요? 대체? 혹시 아니 대필하면 오히려 더 잘 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네.
밤 되면 아무래도 이제 틀리시는 조금 거예요? 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눈도 침침하니까 그냥 그리고 그런 거죠. 그거 있어요. 사실 시장님 그렇지 않아요? 이게 네. 약간 스마트폰 되고 나서 약간 오타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도 다 알아듣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알아들으세요. 저는 오타 없어요. 팬이라면서 무슨 그걸 그건 그렇고 그래서 척하면 얘기를 꺼낸 척하고 이유는요. 알아들어야지. 얼마 전에 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저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사도 나오고 근데 그랬어요. 사실 네, 그때 그 다보스에 가 있는데 예.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예. 서울 얘기를 예. 또 제 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면을 예, 크게 해서 났어요. 그게 아마 참석한 사람들이 다 봤을 겁니다. 예. 그 또 나눠주더라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을 어. 그 참석자들한테. 예. 그잘 됐죠 뭐. 예, 서울이 많이 홍보됐을 겁니다. 예. 네. 그나저나 아까 그 얘기한 그 셀카 전문가라는 게 그날 아주 뭐 현장 특파원으로 제가 셀카봉도 가져갔죠. 예, 그때. 그렇게 막 하고 뭐 완전히 히트였습니다. 이래서 아까 그 셀카를 잘 찍으신다는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다보스에 거군요. 오는 사람은 뭐 대통령, 전직 대통령, 뭐 장관, 뭐 대기업 그 다국적 기업들의 장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셀카 찍을 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음. 서울은 워낙 이게 최첨단 도시잖아요. 네. 네. 시장도 최첨단이죠. 그래서 그 셀카봉을 아니 갖고 왜냐면 가시는 셀카 찍는 참, 사람이 예. 없더라니까요. 아니 예. 그 네. 다보스 포럼에서는 셀카봉 금지 그런 거 없었나요? 그런 건 없었어요. 기자가 다행입니다. 출입하는 거는 금지. 어. 그러니까 제가 기자가 된 거죠. 예. 어. 그래서 그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페리스코프라고 있어요. 네. 네. 거기서 현장 중계도 제가 28번 했어요. 그 이제 봤다니까요. 야. 네네. 시간별로 여기 뭐 1보, 2보 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딱딱해서. 맞습니다. 그러는 네. 덕분에 이 서울시가 더 홍보가 더 잘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서울시는 네. 이 전자정부 분야에서요. 네. 유엔이 평가한 바에 따르면 지금 6년 연속으로 1위 어. 하고 있고요. 뭐 디지털 분야에서는 압도적 사실은 1위죠. 뭐 우리 음. 지하철에서 이 다 빵빵 터지잖아요. 예, 와이파이가. 맞아요. 예, 다 되죠. 우리는 뭐 네. 당연하게 이런 도시 생각하고 없죠. 있지만은 다른 도시 가면 아주 답답해서 못 살죠. 느리고 네. 안 되고 뭐 그냥 정말 답답합니다. 네. 예, 맞아요. 자 다보스 포럼 다녀오신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고요. 잠시 뒤에 또 저희가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요. 잠깐만 좀 기다려달라고 말씀 좀 해주시면. 네. 시민 여러분 지금 뭐 이제 벌써 귀경길에 오르신 분들도 계신데요. 10초 뭐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재밌으셨죠? 예, 2부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들어올게요. 네. 네.
2016년 TBS 설날 교통 특집 방송 배칠수 전영미와 함께인데요. 네. 오늘은 또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배칠수, 전영미, 박원순과 함께 그러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같이 예. 고맙습니다. 자, 아까 저희 그 SNS 얘기하다가 끝났습니다만은 네. 사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많은 질문도 받으시고 얘기도 들으실 텐데요. 그 시장님이 일하시는 저 시청 주변에서 시장님께 직접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직접 먼저 만나봤습니다. 네, 다녀왔어요. 네. 그 얘기를 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예. 들어보겠습니다. 하장훈이라고 합니다. 설날에 고향에 안 내려가고 계속 취업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취업 전선에 나오면 기본적으로 면접도 계속 보기는 하는데 자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일자리가 확보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악사를 경영하는 송인호라고 합니다. 임대료를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4년 전 비해서 2배에 올랐어요. 장사는 안 되는데 더군다나 내 같은 업종은 사양업종이고 앞으로 몇 년을 더 할는지 난감합니다. 세월호 광장에서 서명대 지킴이 하고 있는 박규옥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안전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더욱더 안전한 사회 건설하는데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소녀상 지키고 있는 김민재라고 합니다. 그 날씨 추울 때 박원순 시장님이 새벽에 여기 오셔가지고 학생들 걱정해 주시고 그러셨었는데 소녀상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같이 한 목소리를 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들어봤습니다. 좀 열심히 받아 적으셨는데요. 예. 시장님 쭉 어떻게 기운나는 응원의 말씀 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응원을 드려야 될 내용들이잖아요, 전부 다. 다 그렇죠. 네. 네. 말씀을 좀 주시죠. 뭐다 중요하고 너무나 삶에 절박한 그런 말씀들을 하셨죠. 그 하정훈 씨는 이제 정말 고향도 못 가고 고향에 가봐야 뭐 어디 다니냐 뭐 이렇게 다들 그렇죠. 물어보면 뭐 괴로운 일이잖아요. 음. 근데 취업은 막상 잘 안 되고 네. 어쨌든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만드는 일에 이건 뭐 저는 정말 우리 모든 국민이 모든 정치인이 나서서 정말 올인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송인호 선생님은 아까 우리 얘기했던 임대료 네. 폭정 문제. 그래서 이거는 저희 뭐 이른바 요새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조금 동네가 이렇게 발전할 만하면 그냥 임대료가 파고 그러니까 올라요. 네. 그 가난한 장사꾼들 뭐 청년들 결국은 다 또 그 길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음. 법령으로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적정 법령으로. 임대료를 좀 정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지킴이 분이 말씀하신 안전은 사실 뭐 저는 세월호가 있기 전과 그 세월호 사건 있은 이후의 시대가 나뉘어진다. 네. 이런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안전히 지켜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소녀상 뭐 그것도 사실 민족의 자존심이잖아요. 네. 반드시 지켜주면 좋겠고 아무튼 지금 뭐 민생이 정말 힘듭니다. 뭐 가계 부채가 지금 1,000조가 넘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러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정치인들의 또 서울시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장문과 사진 연속 100원, 카카오톡 무료로 여러분의 질문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시간 나는 대로 저희가 그 사이에 한번 끼워 넣어 보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좀 보내주시고요. 네. 지금 우리 시민들의 그런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방송하다 보면은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그 청취자들의 사연이 가장 사실 많습니다. 뭐 무슨 주제를 정해서 문자를 받더라도 꼭 이런 문자가 오죠. 시장님도 그 걱정이 사실 서울시장으로서 가장 많으시죠. 그렇죠. 네. 뭐 제가 이번 금년 신년사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우선 좀 성장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옛날처럼 무슨 제조업이나 이런 뭐 중화공업이 아니고 서울에 맞는 것을 기초로 해서 그렇죠. 네. 서울의 정체성을 기초로 해서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우리가 서울시가 잘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IT 산업 분야, 그다음에 서울이 관광 도시로 뜨고 있거든요. 네. 왜 오늘 어디 뉴스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도시가 1등이 서울인 거 서울. 보셨죠? 네, 그래서 관광이 이게 또 일자리를 많이 넣습니다. 관광. 그다음에 또 우리 대학이 6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 R&D라고 하는 연구 분야 이쪽을 집중하면 이게
고부가 산업입니다. 이런 그렇죠, 쪽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한류의 이 원천이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화 예술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 문화 콘텐츠들을 생산해서 할 건가? 여기 바로 교통방송 있는 여기가 애니메이션 타운 있잖아요. 예, 바로 위에 있죠. 이게 서울의 애니메이션이 또 산업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저희들이 확 키워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성장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성장된 이 효과가 또 아랫목까지 다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복지가 필요하고요. 네. 또 복지가 또 다시 일자리를 낳고 네. 또 일자리가 다시 성장을 일으키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지금 저희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이제 성장을 추구한다, 뭐 복지를 추구한다 해도 이 성장이라는 말 자체부터가 참 저희로서는 막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차근차근 좀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그런 시간이 되나요? 시간이 되다가 안 되면 뭐 중간에 안 되겠는데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서울은요 작년 한 해에 역대 최고의 이 외자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서울의 매력을 이제 이렇게 넓혀가서 외국 자본이 이렇게 투자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그리고 또 최근에 마곡 그 R&D 융복합 이 센터 지금 만들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 양재라는 곳이 가보니까 이게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R&D 지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바이시티라든지 서울의 양곡창고도 지금 10,000평이 넘고요. 이런 걸 개발하면 지금 대학생 졸업하면 다 지금 실업자 되잖아요. 요 사람들을 여기다가 유치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미 있는 지벨리 옛날 구로공단 이게 지금 지벨리로 변했거든요. 여기에 또 10,000개가 넘는 작은 IT 패션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 그다음에 지금 코엑스나 잠실 운동장을 지금 저희들이 이른바 마이스라고 국제 컨벤션 뭐 큰 회의 이런 걸 하는 이런 장소로 지금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있거든요. 뭐 이런 거 한 10군데 제가 다 설명하려면 한 시간 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새로운 영역들 저희들 열심히 가꾸고 있고 발전시키고 있어서 아마 그 효과가 뭐 오래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 쪽으로는 그런 부분에라는 그 성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또 짚어 주셨었고요. 또 작은 쪽으로 또 다른 방향 쪽으로 오게 되면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이제 성장이라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다. 즉 임대료 상승. 그렇죠. 그 문제로 다시 4년 만에 2배가 됐다라는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까 그 잠깐 뭐 말씀은 지나갔습니다. 대책을 이렇게 세우겠다 얘기는 하셨는데 지금 뭐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워낙 여러 지역에 뭐 홍대 앞이니 지금 뭐 서촌이니 어느 쪽이라도 좀 이렇게 발전을 하면 저는 임대료가 너무 이렇게 앙등하니까 올라가니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도 만들어서 서로 화해도 시키고 또 그 일대의 임대료를 전부 조사해서 공개를 하면 이 지역은 이 정도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특별히 올리지 않게 이렇게 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고 또 자산화 전략이라 그래서 그런 영세 상인들이 힘을 모아갖고 그걸 아예 사버린다. 그러면 서울시가 그걸 저리로 융자해 주는 거예요. 뭐 이런 전략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법령의 개정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년간의 재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좀 길게 해준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미 임대차 보호법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와 있기는 한데 뭐 과거보다는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그 집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그 외에 권리금 같은 거 이런 거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나가고 이런 임차인한테는 사실 좀 불리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늘 뭐 그렇죠. 뭐 그 얘기야. 그리고 아까 그 뭐 중요한 성장 그 말씀하시면서 그 관광 산업도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걸 꼽으셨는데 사실 그 작년이죠. 메르스 때문에 그 몇 년 만에 그 관광객이 줄어들었다고 그렇죠. 그 기사가 났었잖아요. 원래는 거의 한 1,200만 명 2014년에는 근데 작년은 메르스 때문에 한 3, 4개월을 사실 공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줄었어요. 한 네. 1,060만 명 정도로. 그렇지만 다시 또 이제 금년에 지금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춘절이잖아요. 네. 중국 예, 우리 설이 그 중국에서 춘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엄청나게 몰려올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관광이 일자리도 가장 많이 만들고 있고요. 지금 네네. 호텔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네. 짓고 있죠. 그다음에 많이. 심지어는 호텔도 부족해갖고 네. 집집마다 옛날에 우리가 뭐 다세대 그러니까 한 집에 대여섯 명 살았잖아요. 네. 네. 지금은 다 시집장가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시거든요. 네. 그 옆방 얼마든지 우리가 내놓을 수 있죠. 그렇죠. 이른바 그럴 수 있죠. 에어비앤비라든지 예, 맞아요. 게스트하우스 이런 게 예. 지금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음.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오시는데 네. 가끔 가다가 이제 바가지 요금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맞아요. 얼굴 그 좀 불만이 풀리고. 없게 네. 불평이 없게 만들어 주셔야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관광객 불만 제로 프로젝트를 시행하신다고 제가 네네.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바가지를 씌웠다. 예. 그러면 일단 서울시가 보상을 해드려요. 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런 횡포를 부린 사람한테 우리가 다시 돈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응징을 하는 오. 이런 이제 방법도 하고 있고요. 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왜 지난번 메르스 때 중국에 가서 관광객 그 유치하려고 네. 밑에 빨간 바지 입고 제가 춤도 추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몇억 명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이 기관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나 봐요. 네. 그래서 중국 북경시는 뭐 일부러 이 사절단도 보내주고 네. 그래서 지금 그 여행사들하고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여행객들은 좀 더 많이 우리가 유치할 자신이 있고요. 네. 또 일본도 최근에 좀 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들이 18년까지 2천만 2018 명을 년까지. 돌파하겠다. 음. 이게 저희들 목표고요. 음. 제가 뭐 지금 우리 직원들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준비하고 계신 거나 실천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얘기를 이렇게 듣고 또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볼 때도 그림이 이렇게 좀 그려지는 그런 기분은 들긴 드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 네. 세계에서 가장 그 부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쓰는 도시 1위 어딘지 아세요? 어딜까요? 얘기해 보셔요. 뭐 돈 많은 저도 사실 그거 보고 놀랐는데. 도쿄? 혹시 아니 네. 중국 아닌가? 혹시? 홍콩? 서울이죠. 서울이에요? 서울이고, 네. 그 다음에 2위가 밀라노, 뭐, 아 그래요? 뭐 이태리.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왜냐? 네. 중국 서울. 사람들이 오면 여기 이 칸 거 다 싸세요. 맞아요.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고 놀랐는데 네. 그 관광객이 많아지면 어쨌든 서울시가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이제 더욱 더 잘하고 시스템화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길게 불만이 가져가야 없게 돼요. 예, 다시 재방문율을 찾아오게끔. 높여야죠. 예, 예, 예. 맞아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좀 빨리 흐르고 있는데요. 시간 지난해 짧다, 저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 새 브랜드 아이서울유가 화제였습니다. 예. 이걸 두고 이제 그냥 봐도 뭐 느낌은 오는데 외국인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점에서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아니 사실 뭐 음. 좀 그 비판이 많았죠.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패러디도 많았고 네. 오히려 그래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한 달 만에 거의 80%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인지도.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어떻게든 유명해지면 일단 좋잖아요. 근데 패러디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네. 또 좋게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 이제 내 핸드폰이 어디 없네. 네. 여기 보시면 네. 왜 I 서울 U 사이에 네. 서울에다가 네. 근데 하트 표시를 해놓으면 네. I love you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 다리를 우리 서울의 한강에 아름다운 다리들이 많잖아요. 네. 예, 성산대교 같은 네, 거. 네, 네. 그걸 딱 그려놓으면 I bridge you.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변형이 그러면은 되고요. 예를 들어서요. 네. 네. 아이 원순 유는 그렇죠. 난 너에게 시장이다. 예? 네. 아 예. 내가 시장이야. 이런 뜻으로. 어디 시장님 앞에 지금 소리를 이렇게 아예 부르고 원순이라 그래서 그랬어요. 지금 네. 내일 아니, 때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도 당신들과 함께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럼 될 될 수 수 있죠. 얼마든지 만들면 돼요. 이게. 시장님 거기 휴대전화. 여기 예. 네. 맞아요. 예. 아. 하트로 이렇게 감싸죠 서울이라는 부분을. 아이 그러니까 하트 안에 서울이 서울이라는 들어가 말이 있군요. 러브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3세대형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모든 그만큼 변용이 가능해요. 네. 변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사실 그것을 활자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얼마든지 비난도 할 수 그렇죠. 있고 할 수 있지만 해석대로만 하면. 지금 저 그림을 보면 바로 이해가 가거든요. 제가 지난 12월에
그 기후 변화 정상 회의가 파리에 있었거든요. 네. 거기 가서 뭐 수백 명의 시장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떠냐고. 좋다 그러던데요. 저희도 좋습니다. 그러면 네. I 하트 안에 I 영미 U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그 정도로 뭐든지 정리하겠습니다. 다. 네, 이 정도로 제가 이렇게 바깥을 잡아서. 자, 청취자 질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네, 네. 아, 이게 참 곤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여쭤봐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예, 드려야죠.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애산수봉님인데 저희 구호고시 아주 왕 애청자세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서울역 고가를 결국 공원화하나요? 항상 라디오 들으면서 정보를 얻는 입장에서는 은근슬쩍 공원화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반대하는 입장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원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 역시 공원화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게 보수가 어려우면 철거 내지는 철거 후 재건설 이런 방향이 옳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예,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네, 답변. 사실 이게 서울역 고가가 뭐 1970년대에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위험해졌어요. 뭐 중간에 있는 그 상판 콘크리트도 막 떨어지고 그래서 이건 안전 때문에 철거를 안 할 수가 없었고요. 네. 그 대신 철거하느니 그냥 있는 것 좀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이왕이면 거기서 보행 도로로 그다음에 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자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이거 뭐 물론 처음에는 반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현장을 뭐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골목마다 다니면서 시민들 만나고 또 그 걱정하시는 거 다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이게 만들어지면 서울역에 오가는 하루 약 40만 명의 유동 인구들이 전부 여길 걸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5분 만에 남대문 시장, 7분 만에 명동, 10분이면 남산까지 이렇게 서로 유동이 됩니다. 도시라는 게요.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장사가 잘 안 돼요, 사실. 왜냐하면 차로 자기 사무실에 집까지 싹 가버리면 장사가 되겠어요? 걸어가면서 군밤도 사 먹고 아이쇼핑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른바 도시 재생이라는 건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왜 종묘에서 남산까지 연결하는 또 그 세운상가 그것도 재생하고요. 그래서 서울 시내 전체 도시 전체를 그러니까 도심 그 사대문 안을 그 20분 안에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들 총 목표고요. 이게 되면서 그 인근에 뭐 그동안 사실 서울역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시 공간에 노후화된 곳이 많았거든요. 그 바로 옆에 왜 서계동, 중림동, 그다음에 청파동, 그다음에 공덕동, 뭐 이런 회연동 이런 쪽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굉장히 허름하고 사실 낡았죠. 그런데 아마 이 프로젝트로 도시가 완전히 살아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오래 안 걸립니다. 그렇죠. 아직 과정 중이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 얘기하기를 좀 민주주의라는 것은 느릴 수밖에 없다. 불편하고. 그러나 끝까지 설득하면서 가는 시간이 필요한 그래서 저희들이 뭐 지금 아마 거의 한 1000회는 소통을 했을 겁니다. 아무튼 저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또 있습니다.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9414번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박원순 시장님께 지금 곳곳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 관리가 안 되고 먼지 뒤집어 쓰고 흉물스럽게 지금 사장되고 있습니다. 실버 인력을 투입해서 보관, 관리, 수리를 하는 시스템은 어떨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따릉이라고 그 시내다가 이제 자전거 공공 자전거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했는데요. 그게 잘 관리되는지 제가 한번 체크해보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어르신 인력을 채용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관리도 잘 되게 뭐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거 주셨어요. 진짜 의견 좋은 의견 주셨다. 자, 지민 아빠님도 또 있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버스 운전하고 있는 지민 아빠예요. 운행하다 보면 버스 정류장에 불법 주차한 차들 때문에 어르신들 타고 내리실 때 너무 불편해하십니다. 교통 흐름에 당연히 방해도 되고요. 개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설 잘 보내세요. 지민 아빠님은 직접 운전을 해보시니까 아무래도 많이 느껴지시겠죠. 지금 시내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특히 관광버스 주차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주차장도 만들고 있기는 한데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불법 주차는 단속을 잘 하고요. 이렇게 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피해서라도 빨리 올라타고 내릴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께서는 정말 불편하시거든요. 지금 여기 교통방송이 이제 이사 가고 나면요. 여기 새롭게 지금 요 지역을 정비를 할 거거든요. 근데 요 밑에 저희들이 그래도 한
뭐 관광버스만 거의 한 70대 정도 주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주변에 늘 요 지하도 들어가고 일부 일렬 주차도 시켜야죠. 하여튼 주차 공간도 만들어 놓으면서 그쪽으로 또 주차하라고 쫓을 것도 쫓아야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니까요. 그래야 또 이쪽 이 주변도 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자, 이렇게 아니 도시 전문가가 다 되셨네 그러니까. 시장님은 여러 번 뵈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다 돼갑니다.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100분의 1도 채 못 여쭤봤어요. 그래서 보내주신 우리 저 청취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꼭 드리고 싶었어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뭔데요 또? 오늘 저 어느 한 분을 갖다가 검색어 1위로 만들어 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난 2일 저 국무회의 다녀오신 내용에 대해서 그 얘기인데 사실 이게 좋다 안 좋다 뭐 어떻게 뭐 의무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시의 시장으로서의 그 얘기가 뭐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누리 이 과정에 대한 것이 그 팩트는 뭡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네. 서로 얘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교육감님들은 지금 돈이 너무 모자란다. 그럼 중앙정부는 돈 다 줬다 이겁니다. 국민은 헷갈리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제가 국무회에서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좀 이렇게 좀 다들 모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면 우리가 뭐 중국어를 씁니까? 뭐 몽골어를 씁니까? 한국말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모이면 저는 다 소통하면 해결된다. 이 제안을 제가 드린 겁니다. 네, 그 내용을 또 국민들이 다 같이 알 수 있어야 한꺼번에들 이해를 했을 텐데. 그럼요. 저는 정치라는 게 결국 막힌 것을 뚫고 분열된 것을 통합 조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정치죠. 저희도 그래서 여기저기로 분열되어 있는 청취자들을 모아서 구호고쇼로 통합을 해서 그럼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시청률 독점하면 안 되죠. 좀 그것도 조금 나눠 가지세요. 시장님 취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서 오신다는 건 어쩔 저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제 그 끝곡을 추천을 좀 해주셔야지 저희가 준비를 하거든요. 준비를 미리 해놓은. 어떤 거 생각해 오셨어요? 예,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오늘 특별히 네 하나 준비해왔죠. 예, 그 제가 응답하라 1988. 드라마, 사실 뭐 끝까지 본방사수는 잘 못했는데요. 그래도 가끔 봤습니다. 거기 OST 중에 함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함께. 네. 그럼 그 곡을 그럼 띄워드리면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랑. 근데 오늘 그 질문 보내셨는데 답 못한 거는 따로 저한테 주세요. 제가 또 트위터나 이런 쪽으로 SNS를 통해서라도. 그럼요. 또 그 말씀 들어보는 게 저한테 좋은 또 이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을 구상하는 좋은 방법이니까요. 아까 당장도 좋은 아이디어 나왔었잖아요. 예, 글쎄 말입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그럼 박원순 시장님 그 SNS를 통해서 많은 질문 해주시고요. 오타가 나오더라도 그냥 이해를 해주시고요. 알아서 졸리신 걸로. 바랍니다. 자, 2016 TBS 설날 교통특집 방송 배칠수 전영미 그리고 박원순과 함께로 첫 시간을 함께 해봤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노래는 꼭 들려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모두 태기랑 새해 결혼했어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니 그 응팔에서 태기랑 결혼했대요. 예. 모르신다 그래가지고 알려드린 것 같아요. 네. 시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는 아픔이 묻어 있었지. 무엇이 너와 나에게 상처를 주는지